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외에 반대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부 이승만.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지 워싱턴 대와 하버드 대학 시절의 얘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장차 기독교 교육자가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목회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도서관 사용료도 한 학기에 $10,000만 내면 되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승만은 먹지도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는 배제학당에서의 수업을 인정받아 2년 반 만에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정치의 내막을 파악하는 안목을 길렀던 것도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이승만의 학업은 강연 활동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학부 시절 그는 미국의 교회와 YMCA에서 한국 선교와 독립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총 횟수는 무려 170여 회에 달했습니다. 1907년 6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YMCA에서 행한 이승만의 강연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승만의 강연은 한국의 풍물 사진까지 동원한 것이었다. 그가 보여준 100매 이상의 사진 중에는 장옷을 입고 언제나 눈을 내리깔고 나들이 하는 중인 계급 부인들의 사진도 포함돼 청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한국의 양반집 여인들에 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집 밖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수백 명의 청중이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워크에서 발행하는 모닝 스타지 1907년 7월 25일자에는 이승만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일본과 러시아의 야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있어서 두 나라는 다르다. 지나친 자만으로 충만한 러시아는 러일 전쟁 기간 중 외부의 비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일본은 달랐다. 선량해 보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늑대의 본성을 서양 문명이라는 양가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애썼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소리만 요란했지 시끄러운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총은 조용히 심장을 겨눈다. 일본에 굴복한 한국인은 아무도 없다. 강대국들은 정의의 대의를 위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일본을 자극해 극동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워서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가 급속히 일본의 지배로 넘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약소국들에 대한 불의로 얼룩진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1년 1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옥중에 들어가서 1904년 6월에 석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알다시피 이제 제국신문에 논설을 계속 썼습니다. 그 논설을 쓰기는 1903년 4월까지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논설을 이제 나는 그만 쓴다 하는 거를 제국신문에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제국신문 지면을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여기 기자의 작별하는 글이라는 제국신문 지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냐면 본 기자가 이제 그 이승만이 자기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본 기자가 재작년
이후로 본사 논서를 주필하여 오늘까지 주필하였다는 것은 집필했다는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썼는데 이제는 그만 쓰겠다. 그렇게 이제 이 본 기자의 작별하는 글입니다. 작별이라는 건 뭐 어디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논서를 쓰기를 중단한다 이런 뜻으로 이 그 제국신문에다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은 그때 이후로도 물론 그 안에서 뭐 그 저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거기다가 영어 공부하고 한학은 물론 했으니까 진작부터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6월에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자마자 제국신문에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그 다시 논설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제국신문이 또 정간을 당했어요. 그 사이에 일본군이 정간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제국신문에 본 신문 정지하였던 사실이라는 그 논설란이니까 논설이라고 봐야죠.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간당하였던 사건이라는 뜻인데 이승만이 있는 동안에 정간을 당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물론 이 정간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그때 했던 겁니다. 6월 달에 미국 석방이 돼 가지고 미국 가는 거는 이제 곧 그해 11월에 미국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으로 가면서 그 요코하마에 고베에 내려 가지고 거기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라는 거는 지금 말로 편지인데 사실은 논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논설이 실렸는데 2번에 걸쳐서 이승만은 미국 가는 도중에 편지를 실었어요. 그래서 1904년 11월 5일에 제물포, 지금은 인천에서 그 미국 배를 타고 이제 그 목포를 거쳐서 한 번에 안 가고 목포까지 가서 거기서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다시 이제 일본 땅에 일본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고베에 도착한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거쳤던 그 항구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편지가 아니라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르포 기사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까지 누구도 이런 그 르포 기사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이승만의 이 르포 기사가 중요한 거는 특히나 그 하와이 그 노동자 가는 정황을 또 배삭시 얼마라든지 그 누가 어떻게 타든지 이걸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하와이 이민에 관한 역사도 아주 중요하고 또 이거는 그냥 보통 옛날 사람들이 쓰는 식의 그 문장하고는 달리 그야말로 육하 원칙에 입각한 그런 그 르포 기사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이승만이 편지를 2번을 보냈는데 그 11월 10일에 고베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고베에 도착하기 전에 목포는 어떻고 부산은 어떻고 이걸 보니까 목포나 부산에 그 이승만이 보니까 이승만도 그때 뭐 목포 부산도 처음 가봤겠죠. 물론 이제 그 서울에서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산에 나무가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잘 개발을 하면 좋을 그런 땅을 가지고 제대로 개발 못했다는 것을 특히나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의 고베에 가보니까 일본은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지금 한창 개발이 한창이고 거기는 산에 나무도 울창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전부 위에 지도자들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승만은 그러니까 르포 객관적 기사와 동시에 정치평론적인 그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제국신문에 실린 이승만 씨 편지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편지가 지금 말하는 그 르포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가 그 이민이 그 하와이 이민이 아니라 하와이 노동자를 보낸 게 1902년에 시작해가지고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의 첫 그 노동자 이민선이 도착을 했습니다. 대강으로 봐서 한 7,000명에서 7,500명 정도의 그 하와이 노동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애들도 좀 있었어요. 어린애라기보다 어린 아이들도. 이래서 전체 인구, 전체 그 숫자는 아마 7,000 내지 7,500명 정도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꽤 그 지식이 있는,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계약이 끝나고서 본토로 가서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데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이제 특히 대한매일신보에 근무하는 그런 그 두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이렇게 해서 이민이 가는 그 때에 이승만은 1904년이니까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첫 도착했던 그보다 한 해 뒤에 이제 이승만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 뭐 노동자 신분이 아니고 떠났는데, 가는 도중에 목포에 가보니까 항구 터가 대단히 넓고, 지금 목포가 뭐 큰 항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과 산세가 돌이 아주 다 기묘하게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개발을 못했다. 역시 웃사람들이 좀 잘못한 거다. 근데 자기가 시모노세키 고베 이제 배가 그렇게 들러서 오니까 가보니까 수목이 덮여 있고, 또 우리나라 산천같이 멀겋게 벗어난 산이 없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 담뱃대를 물고 들어누워 있는 이런 그 나태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 이거는 이제 거기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빨리 좀 그 정치가 잘하고, 긴 담뱃대 물고 낮잠 자는 사람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산천은 다 귀한데 심지어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도 그저 버려둔 것이 없다. 일본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더 잘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 편지에, 두 권의 편지에서 썼습니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간 게 이제 고베에 내려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고베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요코하마로 가서 배를 갈아타고서 이제 하와이로 갑니다. 근데 지금하고 달라서 가는데 뭐 10주야 이렇게 말하면 5일인지 그게 열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야니까 그렇게 걸려서 이제 망망대해를 가는 겁니다. 이승만이 나중에 국제적인 정치인이 되고, 뭐 미국 가서는 프린스턴 하버드를 거쳐서 프린스턴 박사를 따가지고 오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외국 그 신문이나 뭐 이런 것도 보고는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두 번째로 탄 배가 재밌는 게 길이가 얼마나 크다. 목척으로 나무로 된 그 자로 재 보니까 572척 4촌이다. 네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걸 이제 자기가 또 걸음으로 걸어서 재봤어요. 재 보니까 한 254보, 그러니까 254 발걸음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그때는 우리가 미터라는 걸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와이 가는 이민
사에도 이렇게 상세하게 그 배가 어떤 배를 타고 갔다 하는 게 없고, 또 그 안에서 이게 이제 배 톤수가 몇 톤이다 하는 말은 여기 나오는데, 그 안에 종업원이 서양 사람이 한 100여 명이고 영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청인 중국 사람이 200여 명이다. 이제 200여 명 중국 사람들은 그 중에 뭐 식당 종업원도 있고 뭐 청소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배 하나 움직이는데 월급이 도대체 얼마가 되겠냐, 이런 소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우리가 뭐 한문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 지식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기자라면은 이런 걸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지만은, 그때는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우리가 이민사 연구하는데도 이건 아주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 안에 3등 칸은 그 우리가 옛날에도 배를 타보면 밑에 3등 칸은 맨 밑에 칸이니까 굉장히 더워요. 찌는 듯이 공기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우리나라의 6, 7월에 해당되는 아주 뜨거운 그 속에서 이제 며칠을 가는 거죠. 가고 또 이제 그 음식이 중국인들이 만든 식당 쿡이 주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돈을 조금씩 걷어 가지고 빵을 사 먹어요. 거기서. 그걸 빵이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 면보라고 그랬어요. 그 빵을, 요새는 빵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면보라고 그러는데, 면보가 뭔가 하고 나도 찾아보니까 그게 빵이에요. 빵을 이제 밥 대신에 사가지고 논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갈 때는 이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미국을 처음 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다 이제 돼 있고, 근데 거기다가 딱 쓰기를 웃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인 줄 매일 연설하고, 자기 거기서 이제 또 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그 보배로운 상투를 좀 떼버리라고 또 말한 거예요. 아마 가는 동안에도 이 상투를 그대로 달고 간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진짜 보배로워서가 아니라 좀 비꼬아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걸 다 좀 떼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중에는 더러는 그 중에 깨인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그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이승만 말고는 뭐 유학 가는 사람 그 배에는 안 탔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하고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국이라는 게 중국이죠. 개진당,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진보 세력의 영수로 유명한, 거기에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진 강유위 또는 양계초, 특히 양계초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계몽 연설을 하고 있다고 이제 중국 사람이 말하는데, 이제 이승만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양계초는 마침 요코하마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요코하마에 하루 배가 머물렀는데 뭐 그걸 몰라서 못 만났지만은, 만일 그때 내가 알았으면 양계초를 한번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도 서로 좀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글에다가 썼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면서 또 이제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도 좀 뜻이 있는 사람, 유지한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써서 제국신문 거기서 이제 보내가지고 제국신문에 한참 뒤에, 한 달 뒤나 뭐 돼가지고 이제 실리는데, 이 아주 참 귀한 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를 비판하는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그 어떤 시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기서 벌써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승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이 모양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는 뭐 정치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수모를 받는 거는 어찌 억지로 면할 수 있으려. 다 지금이라도 깨우쳐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남의 칭찬과 대접을 받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윤선은, 그러니까 전기선이죠. 그 배는 흔들리고 그 밑바닥 3등 칸에서 뭐 고통스러운 속에서 편지를 쓴다.